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후폭풍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은 그래도 트럼프 당선 그리고 FOMC 전체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순환이 잘 나오고 다시 한번 무언가 시장에 활발한 온기가 도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관세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가 또 수출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뚜껑을 까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났을 때 과연 강력한 빛이 되어줄 태양빛이 되어줄 종목군들이 또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터널이 끝났을 때 결국 또 우리가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느냐가 결국 지금 시점에 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시는 종목들 결국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간략하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다소 아쉬운 지점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에 대해서 만약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시장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지켜줬어야 될 구간을 또 이제 이탈을 해버린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지켜줬어야 되는 구간이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25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면서 연중 저점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바닥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던 구간까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저가를 깨버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소득세를 또 관세로 대체하겠다 약간 이러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또 이제 산업들 모두 다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셔야 될 부분, 하셔야 될 방안은 역시나 현재 시기를 좀 잘 이겨내는 것.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구간이 왔을 때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또 미리미리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또 주요한 전략,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결국 잘 이겨내고 버티면서 다가오는 다시 한번 반등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살 게 전혀 없거든요. 우크라 재건, 그 다음에 가상화폐, 원전, 우주항공, 조선 이러한 쪽들 트럼프 트레이딩 쪽만 매우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만의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면서 최대한 현금 확보 그리고 시장이 향후에 바닥 잡고 반등을 할 때 차분하게 또 주도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구도 전문가님께서 한번 코멘트 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 저는 상당히 인위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놓고 달리는 겁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거의 하락 종목 수가 2,200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업종 관계없이 대놓고 지수를 좀 하방으로 좀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지점들은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인데 만기일을 기준 삼아서 그 이후에는 어디 포지션을 구축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외국인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역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PBR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을 구축했던 라인이 이제 0.7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0.8 초반 중반대 왔죠.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이미 들어왔고, 그럼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락바텀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다음 상방의 그림이 좀 더 강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상방이 움직일 때 과연 더 많이 밀린 건 사실 코스닥인데 그럼 코스닥이 움직여줄 때 어디 섹터가 움직일 거냐. 사실 지금까지 주도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였죠. 저는 바이오 아직 안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하는 섹터들 보면은 뭐 방산, 조선, 바이오, 뭐 전력설비 이쪽이 최근에는 거의 다였죠. 바이오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방산, 조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팔았고요. 실제로 바이오를 더 많이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쪽 주도성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인위적으로 좀 내려가는 게 끝이 좀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지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까지 잘 버티는 것, 그러면서 각자 또 이제 다가오는 주도주에 대해서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밑에 02-325-8200번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와 직접 또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의 금강불개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만 원에 10%인데 어떻게 해야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전고체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실 최근에 워낙 약간 구설수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제 이수그룹이 배터리 쪽에 대한 무언가 캐파 확장 그리고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제이오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기업에서 이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고 제이오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이오를 인수를 하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번 주였죠. 그런데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 또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는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또 지켜줬어야 될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좋지 않은 그림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정작 또 이제 이 인수합병의 당사자인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또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 약간의 이슈 소멸의 이러한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는 일이죠. 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무분별한 유상증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저는 이런 식으로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주주를 배신하는 나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을 좀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돈을 또 벌지 못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고 MLB라는 확실한 또 이제 엔비디아 향 굉장히 지금 시대에 잘 맞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산업군들을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러니까 전고체 쪽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제이오를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수그룹의 지금 현재 이러한 최근의 행태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오늘 중요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저는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전지 중에는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내에서 성장도를 가져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전고체 쪽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사실상 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뚜렷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 결국에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제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또 이 기업 내에 무언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고 지금 전고체 쪽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해 오잖아요. 가격은 또 적절하게 싸지는데 성능은 훨씬 좋은. 그러면서 캐즘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저점은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장 이후에 확보했었던 저점 라인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구간마다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제 매물 구간이 워낙에 좀 두터운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5,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1차적으로 45,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5만원, 3차적으로 55,000원, 6만원, 65,000원 식으로 해서 매물 구간이 상당히 좀 두터운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마다 단계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오늘 어느 정도 저가 잡고 반등 시도를 해줬고 물량 또한 그래도 적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는 저는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매수가 근처 혹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매물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뭐 45,000원 구간을 소화를 해줬는데 5만원 구간을 또 소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매물 소화를 해주는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1차 목표가는 5만원, 2차 목표가는 5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체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당장의 수익성이 크게 뛰어오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은 테마성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야기 될 때마다 건드려주는 게 중요한 섹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원, 2차 목표가 55,000원 잡고 이 구간마다 만약에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한 차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화손해보험 문의 주셨고요. 5,300원에 10%. 질문이 한화가 트럼프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이건 수혜도 받는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트럼프 수혜인 종목군에 이제 한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근데 분류를 하게 되면은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반적으로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인데 한화 손해보험은 하나의 계열사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접목되지는 않죠. 섹터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중소형 보험사들, 특히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최근 증시가 좀 어려운 측면들을 보여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같이 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근데 보험사들이라든지 카드, 일반 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얘네들이 안 좋아서 내려가느냐, 저는 그런 형태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적 매출, 누적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30%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3분기만 떼서 보더라도 70% 이상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 계약 마진이죠. CSM이 베이스가 돼서 실적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주봉 좀 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최근에 2024년 상반기 보게 되면은 되게 강하게 상승합니다. 거래도 강하게 실리고요. 이때 어떤 모멘텀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거였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근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부터 아무래도 좀 흐지부지 되는 형태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밸류업 지수는요. 잘 생각해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 베이스 설계와 같이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은 많아요. 근데 주주 환원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주가를 보니까 PBR이 1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너네 1배 맞춰라. 그리고 주주 환원해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고 너네가 잘 따라오면은 우리가 혜택도 줄게.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같은 거를 좀 감면해주는 또는 또 다른 세금을 업종마다 좀 차이를 두는데 이런 형태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밸류업 지수를 열고 보니까 어떻죠? 이상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우리가 밸류업 지수를 설계할 때 올해 같은 경우 출시하고부터 매년 한 번, 3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출시를 했으니까 내년에 리밸런싱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랬죠. 그때부터 밸류업의 어떤 모멘텀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보니까 리밸런싱 얘기가 올해 한번 추가해야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기업들 지금 PBR 0.2배입니다. 그러니까 초저평가 영역이고요. 돈 잘 벌고 있는데 금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 환원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참여할 가능성도 높고 주가는 별로 안 비쌉니다.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 가능성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시장이 좀 비실되니까 좀 내려가는 형태가 더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잡은 가격대가 이제 5,3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보면은 제가 딱 체크 안 해도 이 박스 안에서 사신 거거든요. 저는 이 박스 하방, 이 4,000원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싸지는 구간이 4,000원 초반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제가 메리트들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사는 타이밍을 좀 노리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더 사는 지점은 4,000원이랑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00원 정도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밸류업 리밸런싱 진행되기 전에 모멘텀이 좀 작동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슈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 특히 금융주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이 6,000원 구간까지는 전 다시 도달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고 싶으시다라면은 추가로 매수 한번 하신 다음에 4,000원대 초반대에서 목표는 한 6,0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걸로 큰 수익 보겠다를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한 6,000원 정도 목표가 진행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담비님께서 롯데쇼핑 62,00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수익권까지 올라왔었는데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셔서 목표가까지 알려달라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는 지금 62,000원 단가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무언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서 비중을 더 넣어야지라는 이러한 이제 또 관점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일단 전방 산업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소비 심리가 막 올라와 줘야지 무언가 또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쇼핑을 막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식 물가 그러니까 밖에서 이 밥 사 먹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공깃밥도 요새는 하나에 2,000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술 한잔 하려고 하면은 소주 한 병에 또 6,000원인 그러한 시대.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넘어서 8,000원, 뭐 10,000원씩 받는 그런 가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 물가도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언강생심. 지금 백화점 가서 쇼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또 환율도 굉장히 크게 1,4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또 들어오는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롯데 쇼핑,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명품 쇼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만큼 소비가 활발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침체는 아무래도 또 계속해서 예견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65,000원 구간을 말씀 주셨잖아요. 이 구간에 단기 이 고점 매물 구간에 살짝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를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방 산업 분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언제 바닥을 잡을까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켜줬어야 될 저가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바닥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가를 깨면서 계속해서 저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62,000원 구간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62,000원 정도의 단가가 또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매수가도 높지 않으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서 향후에 이제 시장이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으로 저는 바닥 잡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만회적으로는 훨씬 빠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정리 후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휴니드 7,822원에 3% 진단 부탁드립니다. 되게 세밀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3% 비중, 제가 상담할 때는 많이 본 비중이 아닌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종목 얘기 좀 드려볼게요. 휴니드라는 종목은 우리가 잘 아는 중소형 방산주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 또는 특수통신장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휘체계 있죠. 지휘체계를 프로그래머화해서 소프트웨어 까는 것들, 이런 형태에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산 관련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바로 이제 머리에 올라오죠. 떠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좀 있는데, 여기에 좀 기름을 부었던 게 북한의 파병이었습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런 애들은요,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습니다. 트라이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차트 쫙 펼쳐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 가실 건데, 트라이를 한번 딱 해보고, 지금처럼 이게 수익이 딱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요, 팔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자리들이 있죠. 한번 큰 상승 나왔고 큰 상승 나왔죠. 그리고 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가부터 바로 한 27% 정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렇죠? 똑같이 갈 겁니다.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얘네는 테마 형태이기 때문에 증시 정상화되면 바로 내려갑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좀 이상해야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술 분석했을 때는 많이 올라가야 1,500원, 이제 10,000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수익 구간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내일도 오전에는 이 에너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작은 파동이 발생할 건데,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구간 되면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수익 잘 보신 걸 가지고 좀 더 좋은 종목, 밸런스 잡혀있고 매출 베이스로 가는 종목을 타겟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보통 제자리 옵니다. 올라갔으면 제자리 오죠. 올라갔으면 제자리 오고요. 근데 지금처럼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또렷한 시기에는 이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요. 2024년 1월, 올해 초에 발생했다면 8월, 한 7개월 걸렸죠. 그리고 또 이게 지속되다가 한 7, 8개월 또 쉬는 구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쉬는 구간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홀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운에 의존하는 매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길게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요, 전문가님, 저는 방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봅니다 하면요. 휴니도 볼 게 아니고 지금 해외 수주 들어가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뭐 LIG 넥스원. 최근에 좋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익 물량 나오는 거 보고 조정을 좀 기다렸다 하시고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좀 조정 나오면 이제 수주를 베이스로 매출 베이스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타겟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번 팔고 가자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임은정님께서 YC 14,200원에 20%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반도체가 워낙에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 초반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또 이제 하락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우려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4만 전자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등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또 20만 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HBM 쪽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쪽이 범용 D램과 낸드 쪽,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 되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HBM 쪽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HBM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투심이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그나마 좀 반도체가 올라와주면 괜찮은데,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뭐 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수출 중심인 건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용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수익성도 우려감이 생기는데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 큰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또 계속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YC 같은 경우에는 HBM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 또 4분기부터 새롭게 납품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적 성장,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반등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주가가 저가를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향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단가가 1차 목표가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YC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에 워낙에 큰 기대감을 발현을 시키면서 지금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HBM이 우리 시장의 완전한 주도주가 되어야 되고,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구간, 지금 살짝 깨버렸잖아요. 약 한 1,5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1,500원 구간에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정도에 지금 저가 1,30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전 저점 구간 확보하고 있는 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현재가가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약 한 1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단을 어느 정도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가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음 지지 구간이 8,000원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약 한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시려면 아무래도 비중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는 40, 50%까지는 늘려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만회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나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서 적절한 구간에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감수를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HBM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한 몇 개월 정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저가 이탈을 했을 때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선 구간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진입하신 단가가 아마 최근 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은 딱 매물 구간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구간에 접근을 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접근했었던 단가 자체가 더 이상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단가에 이제 또 진행을 하신 거니까 내가 요거는 매매를 조금은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청자님의 이제 또 성격 혹은 이제 매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몇 개월 정도 기다리고 비중을 확실하게 조금 태워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나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조금 낭비하더라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구간을 노려서 1차 목표가 한 12,500원에서 13,000원 노리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전략. 만약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라고 하시면은 이탈 시에는 1,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정리가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달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지금 HBM은 그나마 2차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비주들은 워낙에 매물 구간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PNT 53,4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우선 PNT는요. 얘네 하는 사업은 2차전지 장비입니다. 전극 공정용 장비 하는데 이 롤트롤 기술 같은 경우 PNT가 독보적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해외 의존하던 분야였는데 국산화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LFP 소재도 자회사 통해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분석했었었는데.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제가 2차 전지 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잘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PNT는요. 제가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애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 기업 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 보면 됩니다. 자, 연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 한 700억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매출 조 단위 그리고 영업이익도 1,500억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얘네들 매출은요 얼추 이 예상대로 가요. 왜냐하면 수주를 가지고 베이스 잡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이탈하지 않습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3분기로 2월 돼서 그래요. 2월 매출이. 근데 그 형태는 3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PNT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PNT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차전지 설비, 장비단에서는.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식이요. 보통 사면은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물리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1차 전략, 내가 산다면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2차 전략, 내가 샀는데 바로 안 올라가요. 근데 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애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2차 전략까지 구비해 놓는 애들을 타겟하는 게 보통은 옳아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략이 되잖아요.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방은 무조건 락바텀입니다. 밑으로 계속 안 흘러요. 어떤 얘기 드리는 거냐면 얘가 지금 이 딱 저가 레벨 있죠? 기존에 우리가 8월에 블랙 먼데이 때 나왔던 저가 다시 깨나 했는데 또 올라가는 형태 또 지금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가격대면 그냥 한 번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더 빠져도 이 구간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PNT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적이 계속 쇼크 나오는 쪽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 베이스로 있는데 나는 좋은데 시장이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애들을 봐야 되느냐 봤을 때는 모멘텀 살아있는데 실적 좋은데 내려가는 애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PNT 같은 애들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내려와서 산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사야 된다면 저는 지금부터 이 46,000원 정도 밑에 레벨에서 한 번 정도 더 사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본래 밸류 받게 되면은 이 전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시장 좀 풀리면은 아마 적당히 조금씩 올라갈 만한 애들입니다. 다만 지금 2차전지 전반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혼자서 독주하는 걸로 계속 랠리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봤자 이런 형태일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면요, 이 8만 원 구간까지 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 드릴게요.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시총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1조 1,000억이거든요. 올라간다 한들 2조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종목도 잘 고르셨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기간 투자가 좀 소요될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엉덩이 싸움 한다고 하죠.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보다 수월할 겁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황금부자님께서 셀바스 AI 19,000원에 10%입니다. 추매하고 싶은데 어디쯤에서 해야 될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AI 종목. 저는 지금 AI 쪽은 어느 정도는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미증시에서도 팔란티어라고 하는 또 이제 AI 기업들 중에 굉장히 흑자가 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업들은 지금 반응 나오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 매수가 대응 가능한 구간은 아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미증시에서는 AI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닛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씩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루닛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반응이 좀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딱 바닥 지켜주는 지점에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뭐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그룹주들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의료용 AI에 대한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적자와 흑자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당장의 성장성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딱 10,000원 구간 정도, 혹은 이제 한 9,000원, 한 8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추세를 지금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이 고점 구간 딱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구간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구간을 깨버린다. 약 한 9,800원 저가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재 시장에서 매력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장,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관세 압박을 더 높인다라고 하고 여전히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환경은 좋지 않아지고 계속해서 이 소비 침체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뭔가 테마성의 이러한 성격을 띈다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무언가 테마가 형성이 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저는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저가를 깨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에 지금 제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물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차적으로 12,0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5,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은데, 15,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년 정도 동안의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 이상까지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가 이탈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00원, 12,000원, 15,000원 구간까지 또 단계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가 이탈 위험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가 좀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좀 지켜주는지 보시고 혹여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나 이 정도 단가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른 종목을 조금 수익을 보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워낙에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노려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통해서 해칭을 하는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정리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이 아니라 일단 바닥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 혹은 2차 목표가 수준에서 정리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ABL 바이오 43,300원에 15%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중항체 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은 ABL 기술만큼 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각각 다른 항체를 단백질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가 기술 개발한 것 중에 BBB 플랫폼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표적 약품이 있어요. 근데 약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폐암 치료제라고 봅시다. 그러면 폐까지 들어가게 되면 효과는 엄청 좋아요. 근데 이 약품이 폐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막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막을 통과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통과를 못하는 약품이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약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BBB 플랫폼은 뭐냐면 이 약을 달고 통과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효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단 기업들 우리나라에 슬슬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리가켄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BL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플랫폼 단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품보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약을 도와주는 형태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지금 상태에서 바이오만큼 좋은 애들 없죠.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반등 나오는 게 바이오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바이오가 저도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선 선발대였던 플랫폼도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후발로 가고 있는 신약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가권에서 사면은 뭐가 있냐면요. 딱 봐도 이 저항권이죠. 그럼 이런 데서 사면은 맞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오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뭐는 올라가고 뭐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애들 더 내려가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ABL 바이오를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샀다. 그러면 종목은 아무리 잘 골랐어도 물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ABL 바이오로 막 100% 수익 내고 200% 수익 내는 사람이 발생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종목으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이번 네모에서 사셨겠죠? 차라리 이 밑에 선에서 타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버릇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 거. 왜냐면은 똑같은 종목을 봐도 손실 볼 확률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버릇 들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똑같이 올라갈 때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탑승하려고 해요.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보내주는 습관을 내가 사고 싶었지만 못 샀네로 내가 놓쳤네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드릴 건데 얘는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잘 골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비중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내려오면 한 번 더 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코멘트 드렸죠. 지금 대놓고 지수 단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지수를. 특히 이제 파생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릴 만한 수급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잡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만기 이후에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도 좀 숨이 트여야 돼요. 그럼 그 상태가 나왔을 때 저는 바이오가 먼저 반응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전이 있죠. 예. 내일 거래가 남았고 목요일 거래가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면 이 35,000원까지 열어둬야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자리 다시 오면요,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더 살 생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비유가 발생할 건데, 올라갈 때는 이거 신고가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얘네가 이제 신고가 랠리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대응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중을 줄이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신고가 레벨부터는. 그래서 팔고 하면서 대응하자. 그랬을 때 어디까지 볼까요는 저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래 보면은 대금 있죠. 대금 이렇게 잡혀주잖아요. 세게 큰 막대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돈이 좀 몰리는구나. 돈이 바이오로 다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봐도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샀으면은 100만 원 다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수익 실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챙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 굉장히 또 빠르게 마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앞으로 수익 볼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히든카드 넘어가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전고체입니다. 또 이제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 종목들은 그렇게 이제 추천을 자주 드리지는 않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괜찮다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에서 제가 전고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전고체는 2차 전지 내에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표준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약간의 테마성으로 꾸준하게 시장에서 다루어질, 그러면서 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언가 또 이제 실적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한번 다뤄봤지만, 전고체 종목들에 또 오늘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잖아요. 뚜껑을 좀 까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또 트럼프가 해왔었던 발언이 있다 보니까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RA 폐지까지 과연 갈까?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세 압박을 높이는 게 자기 나라 와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 기술도 조금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결국 또 이제 미국 각 주에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경제 효과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IRA 폐지까지 갈까?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우려감을 갖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리튬 가격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는 아직까지는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고체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고체를 가져왔고, 전고체는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보셔도 좋은 종목군들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필에너지, 한농화성,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EV 첨단 소재, 코칩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라스트 찬스에서는 필에너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CIS를 가져왔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고체형 전극 공정 장비를 또 개발하고 수주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스태킹 장비를 또 만들어내면서 CIS나 필에너지나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32%,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900%가 증가하면서 지금 주가는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적 성장은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캐즘 구간이라서 시장에서 주목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결국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리기판이나 HBM처럼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전고체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이 고체 전해질 소재에 대해서 비밀 유지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CIS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완전 저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최근 약 한 2020년부터 4년 동안 깨지 않았었던 저가를 지켜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 구간에서 또 물량 밀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CIS를 포함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좋은 탄력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저가 구간에서 이제 좀 출발하려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CIS 아마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트럼프 폭풍 좀 가라앉고 나면 전고체 종목군들이 한번 빵 뜰 것 같고 그중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저는 CIS랑 그다음에 필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CIS는 매수가 현재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8,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순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오늘은 바이오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금리 인하기에서 결국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 어디 꼽을래 하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바이오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 출발 단계에서 바이오가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좀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면 저는 당연히 아니오라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좀 준비를 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올해 바이오 시큐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였죠. 3분기 때 미국에서도 상하원에서 둘 다 통과할 가능성이 다 점쳐지면서 하원 통과가 진행됐었는데 저는 이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라는 키워드에 아무래도 시장 집중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12월이거든요. 곧 있으면 12월 되고 연말 곧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ST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DMO 기업이고요. 이제 주요 이제 의약품 원료죠. 의약품 원료가 이제 올리고핵산입니다. 근데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수주 계약도 ST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8월에 나왔던 게 800억대 계약이었는데 이 수주 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발 빅파마라는 이야기였고 노바티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800억 계약 이후에 그럼 후속 계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게 노바티스 렉비오 같은 경우는 조 단위 매출이 넘어가는 의약품이거든요. 거기 중요한 원료가 올리고핵산이었기 때문에 더 점쳐지는 건데 추가 계약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10월, 11월에 나왔던 거는 300억대 그리고 100억대 이제 미국향 매출 또 계약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ST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캐파도 늘리고 있죠. 올리고동 하나 더 추가로 짓는다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봐야 되는 주요 섹터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사실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바가 작년에 인프라 많이 깔았고 올해는 좀 수확하는 초기의 느낌을 좀 기대했었는데 3분기에 이제 자회사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서 나와서 좀 그런지 좀 우려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만큼 ST팜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DMO 지금 기업들 전반적으로 한번 큰 상승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데 저는 딱 사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이하에서 진입을 하도록 하고 1차 목표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저희 또 이제 금호도 전문가님께서 내일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월수금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급락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지금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섹터는 더 보는 게 좋고 어떤 섹터는 이렇게 나오면 아예 정리해버리는 게 좋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섹터의 구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가 볼까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또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격언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또 이제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역시나 가장 어두운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먹구름이 또 걷히는 구간이 조만간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잘 버티는 와중에 또 뜨거운 태양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뭐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안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또 잘 버텨내고 이 구간을 또 타파할 수 있는 묘수를 한번 또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묘수들을 또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